데일리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선정한 기사는, 자,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 임박, 15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20에서 30% 정도 오를 것 같다. 오마이갓. 자, 정부 19일 정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공개해서 의견 청취 예정이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동주택이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뭐 표준 주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많은 아파트는 이제 나와요. 이것도 원래 한 일주일 정도 더 일찍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연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올리면은 이게 예정가예요, 예정가. 그래서 여기 예정가를 올리고 여기에서 이제 의견 청취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뭐 이슈가 있긴 있죠. 뭐 이게 왜 가격이 이렇게 나오냐 해가지고 좀 이렇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작년엔가 어떤 특정 단지가 전체가 다 조정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약간 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신뢰도에 좀 약간 타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이달 중순 예정된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인상률 급등 우려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쵸.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게 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요 부분 볼 건데, 3월 공시가격, 그냥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예정. 요게 이제 예정가 확정이 아니에요. 4월달에 확정이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3월 중순, 4월 되는구나. 와, 시간 진짜 빠르다. 3월 중순 정도 나올 것 같고, 이후 4월 이제 확정이 됩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자, 3월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을 이달 19일 정도에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3월 19일 예정 가격 공개 이후 의견 청취, 이렇게 이제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자,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공동주택은 지난해 1339만 가구보다 늘은 약 1400만 세대. 우와, 엄청나다. 대상은 약 1400만 세대. 엄청나게 많네. 지난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으로는 14.16인데 이게 최종 14.01일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최종 확정된 게. 그게 이제 2007년 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가 상승률은 8.03인데 공시가격 상승은 14.16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형평성 균형성 제고를 위해 시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시세죠. 시세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 중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이거 오타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오타 같은 거 보내요. 오타 같은 거. 이거 오타다, 이거. 자, 그래서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 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에서 15억 원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그건데, 자, 보시면
시세 9억에서 15억은 70%. 그러니까 15억이면은 이거의 70%인 10억 5천 정도는 공시가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세가 15에서 30억이다. 그러면은 75%. 자, 그리고 시세 30억 이상이라고 하면 얘는 80%. 이러니 아까 그 위에서 봤었던 잠을 설치고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목표치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꽤 많이 이제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급등할 것.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자, 그동안 15억 원, 그러니까 시세가 15억 원이 초과하는, 이제 이거를 정부가 뭐라고 했죠? 고가 아파트라기보다는 초고가 아파트. 그쵸? 그래서 9억이 넘는 거는 고가, 15억이 넘는 거는 초고가로 했는데, 이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서 조세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몇몇 분들의 표정이 이제 일그러지는 게 카메라 너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다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고프다. 자, 이에 올해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권을 비롯해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 광진, 영등포, 양천군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자, 그래서 강남은 물론이고 마용성, 그리고 동작, 광진, 영등포, 양천, 특히 크게 오를 전망. 그래서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의 이제 지금 표정이 이제 일그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이제 깊어지실 수 있다. 자, 사례를 봅시다. 작년 11월에 15억에서 16원대에 실거래된 마포구 아현동의 이제 레미안 푸르죠. 마레프. 전용 85의 공시가격 기준가격이 15억 원을 넘었다고 볼 때 올해 현실화에는 75%를 반영 시 공시가격은 11에서 12억 원대로 추산할 수 있다. 이게 시세가 15억에서 16원대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목표 현실화율이 75%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러면 공시가격을 한 11에서 12억 정도로 올리지 않겠냐. 그러면 작년에가 8억 4,800에서 8억 6,400이기 때문에 30% 이상 급등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일단 물 한 잔 마실게요. 평균 실거래 가격이 약 30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줄여서 아리파, 전용 84, 그러니까 30평대죠. 얘는 30억이니까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여기 현실화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시가격이 시세가 30억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30 곱하기 80%에서 24억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난해 17억 3천에서 19억 원대가 비교해서 26에서 38% 뛰는 거죠. 물 한 잔 더 먹고. 참고로 저는 이런 물건 없어요. 근데 이제 물건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죠. 그분들 표정이 떠올라서. 자,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자, 왜 보유세가 오르나요? 보유세는 뭐가 있죠? 재산세, 종부세가 있죠. 그런데 재산세 과표도 공시가격, 종부세 과표도 공시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보니까 대략 뭐 마레프도 30%,
아리팍도 26에서 38%, 그러니까 30% 정도 좀 오르지 않겠냐. 이제 물론 추산이에요, 추산. 틀릴 수 있어요. 아현동에 있는 레미안 프루조도 볼까? 얘는 공시 가격이 지난해 8억 4,800에서 올해 11억 5천으로 35.6% 뛴다고 가정을 하면 작년 230만원에서 올해 331만원이 나와요. 아리팍도 이 기사에서 추정한 걸로 19억 400에서 24억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에서 올해 1345만원, 그래서 45%가량 늘어난다.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네요. 자, 근데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가령 아리팍하고 마레프, 레미안 프루조 두 개 갖고 있다. 그리고 60세 미만, 왜냐면 60세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65세인가? 그 종부세 세액공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그런 이주택자라고 하면은 당장 올해 보유세가 5,820만원으로 지난해 2,525보다 130.5%가 오른다. 그리고 2021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공시가격 변화 없어도, 즉 집값이 변화가 없어도 연간 보유세가 6,100으로 오른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재산세는 상관이 없지만 종부세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 계속해서 매년 5%포인트씩 올라서 올해 90, 내년 95, 그리고 22년에는 100%까지 올라서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필 세무사님은 이분도 이제 이 부동산 이쪽으로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신데요. 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올해 종합부세 1주택자는 종전세율에서 0.1에서 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 0.8%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도 급등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이 여기까지 상한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걸 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유세라는 게 너무 이제 갑자기 급등하면 부담되기 때문에 보통 150%까지 세부담 상한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해서 이제 올해 100만원 냈다면 내년은 150%로 이제 끊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지역 2주택 그리고 3주택이면은 이제 300%까지 열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까지 이제 거의 다 차오를 것 같다라는 거고, 저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부담 상한을 또 조정지역 2주택을 300%로 열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까지 내가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라든가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이제 세금이 올라가는 걸 예측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이거를 뭐 갭 투자를 하시거나 전세 끼고 산다 그래도 이거 내가 만약에 못 내는 게 이제 안 돼 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김세무사님은 자, 강남권이나 마용성 등 일부 인기 지역의 주택 2개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일반 직장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기 늘어난다. 자, 이거 보세요. 얼마가 되는 거죠? 아까 아리팍이랑 마레프 이거 2개 갖고 있으면 이거 2개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5,820, 이게 작년에 2,500에서 올해 5,800, 6,000까지 뭐 6,000으로. 한 번 더 마실게요. 자,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그러니까 본인 연봉 정도 지금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되는 거고. 자, 특히 공시가격 6억 초과주택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임대사업 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효과가 없다. 그리고 9.13 이후에 2018년이죠. 2018년 9.13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6억이 안 넘어도, 공시가격 6억이 안 넘어도 종부세 합산배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주택 등록에도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보유세가 너무 이제 많이 나오는 분들은 진지하게 주택 매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물건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 얼마 나오겠냐. 그래서 전망이 혼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합시다. 아까 여기 김종필 세무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돼요. 단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9.13 이후에 취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춰야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6월 말 이전까지 매물이 나올 거냐. 근데 한편에서는 보유세 때문에 나온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만 양도세 중과 배제되기에 나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의견이 나눠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최근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수세뿐만 아니라 뭐 매도도 힘들죠. 왜냐면 집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4월 총선 결과를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집주인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직방 같은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 말까지 이걸 팔려면 지금 3월 달에 뭔가 계약은 들어가야 돼요. 늦어도 4월 중에는. 왜냐면 잔금을 그 안에 쳐야 되니까. 6월 전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시장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강남 3구 중개업자, 부동산의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럼 왜 4월 총선이냐? 이제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여대 야소가 된다면 이제 현재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거고,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요즘 워낙 이제 경기도 위축되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좀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코로나와 함께 4월 총선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다주택자이시거나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 보유세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늘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